세상에는 다양한 소리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소리에 대한 유명한 명언들도 많은데요. 제가 들었던 소리에 대한 명언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서 이 시간 통하자 시작합니다. 비는 소리로서 소리를 제압하고 눈은 소리 없음으로 소리를 제압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주변에는 비처럼 힘이 되는 말로 존경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리고 눈처럼 말을 아끼고 또 침묵을 지킴으로써 말 잘하는 사람보다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말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로 인해 평생을 아픈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때문에 절망을 딛고 희망으로 일어서는 사람을 보면 말의 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통하자 최미양입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어려움에 처하게 하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말의 힘. 평생 잊지 못할 가슴에 남는 말 있으십니까? 오늘은 말 잘하는 법, 이렇게 말의 위력에 대해 게스트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 옆엔 지금 세 분의 게스트분들이 함께 오셨는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부터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말하기도 좋아하고 노래하기도 좋아하는 김수연입니다. 다 좋아하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인이면서 농부인 장혜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다운 말 한번 해보고 싶은 박희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 잘하는 법, 말의 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나오신 분들 보니까 정말 이 말의 에너지를 가득 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아까 말을 정말 잘 해보고 싶다라고, 말다운 말을 해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신 우리 선생님. 네. 혹시 네. 그러면 말을 정말 잘한다는 것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말 잘한다는 건 어쨌든 통이죠, 통. 소통. 네. 그러니까 인연 따라 여기까지 소통 한번 해보고자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어떤 사람이든 서로 만났을 때 소통되면 그건 그냥 다 말 잘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소통이 되면. 네네. 네, 우리 선생님은요? 통화하고 나니까 제 할 말을 딱 잊었는데요. 제가 너무 포괄적으로다가. 아니, 예. 딱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말을 잘한다는 것은 우선은 제 생각이 잘 정리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리된 생각을 그 상대방에 따라서 상대방의 뭐 눈높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거기에 예. 따라서 잘 맞아요. 정리해서 말하는 것, 이게 말을 잘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아, 그렇죠. 그래요. 네. 맞아요. 우리 선생님은요? 저는 많은 듣기 좋은 말들이 있지만 정말 말을 잘하려면 솔직하고 진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예. 그렇습니다. 진정성 빼놓을 네. 수가 없죠. 오늘 진실 게임 해야 하나요? 진실한 대화 한번 들어가야 하나요? 네. 벌써부터 맞습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정말 말을 잘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우리 맞아요. 선생님들께서 이 말에 대해서 잘 들어주실 분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네. 예, 저 선생님들께서는 우리가 정말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갔는데 혹시 사시면서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정말 말 한마디로 위로가 되고 혹시 감동을 준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먼저 네, 말씀드릴까요? 일단 대화를 한다는 거는 나를 내려놓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나를 내려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상대하고 이렇게 딱 하나가 되는 음. 순간이 있어요. 네. 그럴 때는 대화가 아주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는 그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내가 그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를
건데요. 그때 이제 공감도 일어나고 또 서로 감동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5년 전에 걷기에 눈이 떴어요. 걷기. 네, 어. 누구나 다 걸어 다니긴 하지만 그렇죠. 저도 네. 평생 걸었는데 새롭게 이제 걷기에 눈이 뜬 거예요. 네. 그래서 10km, 20km, 음. 40km, 음. 100km, 막 500km 이렇게 걸어 다녔어요. 제가 그때 거의 미쳐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저희 집에 아는 분이 손님을 한 분 모시고 왔어요. 네. 네. 근데 그 손님도 등산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백두대간을 위주로 해가지고 등산을 꾸준히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14 그 백두대간에 13지간이 있는데 그 지간 끝까지 다 걸어보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남자분이셨는데 자기는 그 백두대간의 지간에 서면 항상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이렇게 쏟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제가 듣고 있던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이 금강 정맥 네. 그게 끝이 네. 그 군산 월명공원에 그렇죠. 전방산이라고 있어요. 네. 그 전방산에 가면은 이렇게 전망대가 있거든요. 그 전망대에서 쭉 보면은 서해 바다가 쫙 펼쳐진 게 보여요. 네. 근데 저도 이제 그게 백두대간 지간인지도 모르고 거기를 한번 어느 날 이렇게 걷다 보니까 가게 된 거예요. 그래 가서 딱 거기 섰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을 저도 흘렸었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오셔서 그 백두대간에 다 주소가 있다고 하면서 그 이름도 알려주시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처음 만났고 서로 지금도 이름도 모르고 어머. 그런 순간이지만 둘이 하나가 되는 순간을 느낀 거예요. 그 한마디에. 그 이제 바다에 탁 막혀가지고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고 거기에 탁 멈춰버린 그 땅에서 흘리는 정말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눈물이었던 것 같은데 그 눈물로 인해서 그분하고 아주 공감했던 순간이 있었고요. 처음 만났지만 되게 친한 느낌, 뭔가 많이 아는 느낌 그런 걸 서로 받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피려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요. 2년 따라 그건 우연이 아니고 피려는 인연입니다. 순간이야. 진짜 운명적인 만남이네요. 네. 네. 그 조금 제가 이런 질문 드려서 그렇지만은 남자분이셨죠? 네, 남자분. 어. 그래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랬구나. 네. 이렇게 감동을 씹어먹다니 죄송합니다. 네. 저는 네. 제가 좀 마지막에 얘기할까요? 저기 우리 수연 쌤. 네. 저는 네. 좀 엉뚱하나 네. 친구들이 있는데 항상 좋은 말만 해. 걔는 친구 항상 편안한 표정에 항상 좋은 말만 하는데 이상하게 가까워지지가 않아요. 어느 점 이상은 어떻게 자주 만나고 그래도 통하지가 않았는데 걔를 보면서 내가 뭘 느꼈냐면 자기의 가장 약점을 드러냈을 때 서로 공감할 수 있다 그럴까요? 근데 걔가 어느 날 어떤 다른 친구에 대해서 굉장히 상처받았다는 네. 얘기를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뒷담화죠? 나는 걔가 네. 굉장히 가까워졌어. 오. 아, 얘가 인디사 나한테 마음을 여는구나. 그렇죠, 그런 그렇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네. 말하자면 그게 진솔한 게 아닐까요? 네. 맞아요. 지금 아무 준비가 없어가지고. 여자들은 정말 뒷담화 없는 사람하고 놀고 싶지 않죠. 진짜로 고등학교 그건 때 맞아요. 네.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는 처음 사귀었던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가 그 자기 가족의 가족사에 대해서 부끄러운 가족사인데 그렇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서로 절친이 그렇죠. 됐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아픔 같은 거 이런 거 그렇지. 공유할 때 서로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항상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요 주위 인물 1호래요. 우리가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상대방도 좋을 때 있고 싫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네네. 항상 좋은 말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10사람에게 모두 좋다는 소리를 들은 사람은 요주 인물 1호인데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만큼 자기를 숨길 수 있다는 거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세속의 언어로 사기꾼의 아까 처음부터 세속의 말씀한 진정성을 언어입니다. 말씀하셨는데 일관성 있게 이렇게 네, 말씀을 맞아요. 정말 잘해주시네요. 네. 저는 네. 사실은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 고민을 했어요. 말이라는 게 감동적인 말이 너무 많잖아요. 솔직히 체계도 많고. 그렇죠. 뭐 일상적으로 만나는 분들 뭐 아까도 포장 잘해서 말씀하시는 분들 다 감동적인 말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뭘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어르신들을 만나게 되는 필연적인 운명의 감동적인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제가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사실은 뭐 저 주부니까 이렇게 나태하게 이제 제가 집에서 지낼 때였어요. 이런 뭐 교육 자체도 나오고 싶지 않고 사람 만나는 것조차도 피하는 때였는데 이제 90세 할머니가 손이 다치셨다고 자원봉사자가 필요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서 한 달 동안 살림을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90세 할머니가 그렇게 팔을 다치셨는데 제가 도와주러 갔는데도 계속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를 이렇게 시키시지 않고 대신에 저희가 말을 잘하니까 그냥 저한테 얘기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얘기만 해드리는데 저는 이게 손이 되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 제가 손이 되어드리면 안 되나요? 그랬더니 저한테 자네는 왜 집에 있는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키워야지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죠. 핑계죠. 어떻게 보면 나가기 싫어서 있는 건데 어르신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삶을 진정성 있게 정성을 다해 살아본 적 있느냐. 네. 나를 도와주려 하지 말고 나가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날부터 나온 거예요, 제가 지금. 그날 안 나왔으면 여러분들 못 만났어요, 지금.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서울까지 교육을 받으러 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발동이 걸리니까 막 나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서울까지 갔는데 또 거기에서 나태해지고 주저앉고 싶잖아요. 내가 무슨 이 나이에 도전이야. 그냥 살면 되지. 그래서 또 이렇게 주저앉고 싶은데 70세 그 게스트하우스의 할머니를 만나게 돼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놓고 왜 고민을 해? 그래서 아니요. 제이가 이 나이에 무엇 할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기회는 도전하는 자의 몫이야. 나는 70이지만 지금도 게스트하우스를 이제 오픈했어. 왜 자네는 머물러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예. 저 하나 더 얘기해도 될까요? 그럼요. 네, 말씀하세요. 아까 그 젊은 친구들이 얘기할 때 참 재밌게 저 들었어요. 네. 들으면서 생각이 하나 났어요. 네. 저희도 어렸을 때는 이렇게 영화도 보고 뭐 문학 작품이라든가 이런 예술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인생을 먼저 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삶 자체 속으로 뛰어들었다기보다는. 근데 이제 저희 나이가 되니까 그때 배웠던 그런 작품들, 예술 작품들을 통해서 알았던 인생을 이제 직접 살고 있는 때가 됐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하고 연관이 돼서 어떤 이제 춤 공연을 본 이후에 그 춤추시는 분하고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과정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를 내려놓고 정말 딱 하나가 되는 순간을 또 맞이한 거예요. 네. 그게 뭐였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일상이 모두가 다 우주적인 춤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공연을 하긴 하는데 그거는 만들어진 춤이었다면은 이 삶 자체는 정말 이 자체가 춤이다.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를 서로가 공감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이 정말 깜짝 놀라면서 네. 자기가 지금까지 춤을 춰왔는데 이렇게 뭔가 하나가 딱 껍질이 벗겨지는 느낌이라고 하면서 서로 교감을 했었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그런 작품이나 뭐 예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삶을 바라보지만 그런 창을 통해서 바라보지만 결국 내가 살고 있는 그 가장 이렇게 일상적이고 하찮다고 느껴왔던 거 네. 그런 것들이 정말 귀한 그 문학 작품보다도 그 예술 작품보다도 그 어느 감동적인 그런 뮤지컬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감동적이라는 걸 둘이 서로 교감을 했던 거죠, 그분이랑. 네, 아마 제 생각에는 그대로 그분 춤을 본 적은 없지만 그 춤의 질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그녀를 위해서. 그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셨군요. 근데 그죠? 지금 막 들으면서 제가 생각이 떠오른 게 뭐냐면
사실 그냥 들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뱉은 말, 그냥 아까 그런 말들도 아무 의미가 없이 흘러갈 수도 있는데 사실은 듣는 사람이 그렇죠. 의미 있게 들어줌으로 인해서 소통이 됐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공감을 그래서, 충분히 네. 해주고. 네. 그래서 대화가 될 수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십시오. 그래서 네,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오늘 통하자. 네. 이 우리 프로그램 명도 통하자잖아요. 네. 네. 똑같은 말을 해도 네.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말이 달라지거든요. 그럼요. 우리가 빨간 물감을 떨어뜨려도 바탕 색에 따라서 다 다른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지금 네. 우리 진행을 맡으신 우리 미양님을 우리가 뵈러 온 이유가 있잖아요. 진미양님이 글쎄 그렇게 말을 잘 가리키시는 분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고 있고 알아는 들어요. 그렇지만 더 멋지게 말하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이고 정말 내 이야기를 누군가 정말 이렇게 통해주면서 들어주고 같이 소통한다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미양님을 뵈면 이 질문을 꼭 하고 싶었어요. 어떤 질문이십니까? 말을 조리 있게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네, 저도 궁금했는데. 네. 해주세요. 주옥 제가 같은 목소리로. 네, 알고 있는 정보를 잠깐이나마 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세 분 모시고 이렇게 얘기 나누는데 오히려 제가 여러분께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 저렇게 말을 정말 마음을 담아서 진정성을 가지고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근데 제가 일단은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스피치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뭐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을 잘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스피치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수학 공식처럼 우리 얼굴도 눈, 코, 입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스피치도 역시 세 가지 바디랭귀지와 그 다음에 보이스, 세 번째 논리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예, 이 세 가지만 잘하면 정말 말을 잘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엘버트 메리비라는 학자가 사회 심리학자인데요. 네네. 그 교수님이 이제 이렇게 연구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네. 이 세 가지 중에서 선생님들은 가장 사람을 처음 봤을 때 많은 영향력을 준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바디랭귀지, 보이스, 논리. 바디랭귀지? 아닐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네, 보이스일까? 맞습니다. 뭐, 바디랭귀지가 바디랭귀지? 무려 네. 55%. 그럼 두 번째는요? 논리? 보이스. 아, 네, 보이스. 보이스입니다. 보이스요? 보이스가 38%. 그리고 듣기 세 번째 싫어하는 목소리 있거든요. 네. 맞아요. 세 제발 안 번째는 듣고 싶어 하는 논리는 목소리. 7%예요. 네네. 논리는 7%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신감 있는 뼈다귀가 서 있지 않으면 자신감 있는 그래요. 보이스와 네. 자신감 있는 맞아요. 바디랭귀지가 절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아, 예. 네. 베이스는 논리다. 예, 일단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논리적으로 말을 잘할 수 있어요라고 그렇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일단 논리 부분 그럼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네. 우리가 처음에 자기소개할 때도 그렇고 뭔가 즉흥 스피치 와서 한마디를 하려는데 갑자기 긴장이 돼서 말을 잘 그렇죠. 못하는 경우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정말 네. 하고 싶은 말이 이건데 그렇죠. 이상하게 머리도 하얘지면서 그렇죠. 주저리 말한 것 같아요. 네네. 항상 선생님 맞아요. 자꾸 막 끌린다. 그죠? 예. 아니, 선생님 말 자체가 끌리네. 얘기해봐. 그래서 어떡해요? 어떻게 그래서 할수 이 있어? 세 가지만 네. 기억하시면 돼요. 항상 우리가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내용에 대한 세 가지 임팩트 있는 세 가지만 준비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제 오프닝. 우리가 이 방송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제가 오프닝을 했잖아요. 네, 그럼 네. 오프닝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그렇죠. 두 번째 바디 부분. 바디 부분은 두 가지 세 가지로 요약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가장 우리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거 가위바위보. 뭐 1, 2, 3 네. 상중하 그렇죠. 이런 것처럼 네. 이 매직 3가 정말 중요해요. 네. 그 세 가지를 임팩트 있게 잡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클로징이 남았죠. 네. 클로징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면 내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그 명언, 주제와 관련돼서 정말 이 마음에 남는 말 한마디. 누군가의 아까 할아버지의 그 말씀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할머니. 아이고 제가 할머니다. 잘못 들었네요. 이 할머니. 경청을 잘해야 된다고 여기서 더 나오네요. 괜찮습니다, 선생님. 네. 가르침에 그냥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할머니의 그 말씀 어록이라든지 그렇죠. 그 말씀을 이제 제일 마지막에 넣고 마무리를 주면 정말 좋습니다. 예. 아. 첫 번째 이때 이제 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프닝 때는 무조건 질문을 하셔야 돼요. 네. 아. 이제 만약에 내가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처음에 이제 청중들에게
처음에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미향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뭐 다이어트를 해본 적 있으세요? 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시선 집중이네요. 예, 그러면 이제 공감이 되잖아요. 먼저 청중들과 함께 먼저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이 되니까 그러면 내가 질문을 하면 청중들도 그에 대해서 소스럼 없이 그냥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자기가 말하는 사람의 이제 에피소드를 좀 넣어서 그다음에 그럼 다이어트를 확실하게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3가지를 지금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끌어당기네요. 그러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확신 있게 첫 번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세 번째 바로 이겁니다. 될 것 같습니다는 안 된가요? 예, 뭐 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것 같아요. 이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쁜 것 같아요. 기쁜 건지 안 될 기쁜 것입니다. 건지. 됩니다. 예, 될 것 같아요. 그럼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일단은 말하는 사람이 확신을 갖고 반감이 있어야 생기지 않고 오히려 그럼요. 듣는 사람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들을 수가 있죠. 예. 질문하기 꼭 써먹어 볼 거예요. 네, 첫 번째 오프닝에선 질문하기, 두 번째 바디 부분에서는 두 가지나 3가지로 축약해서 정해서 얘기하기, 세 번째는 이제 클로징은 명언으로 훈훈하게 마무리를 지으면 정말 그래도 어디 가서 1분 스피치를 하더라도 임팩트 있게 간결하게 말을 할 수가 있죠. 더 알려드리고 거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시간 관계상 다음에 또 우리가 프로그램 2부 진행할 때 그때 통화자 2에서 만나도록 하죠. 그녀는 투도 있나요? 밀당년대요. 다 알려주면 재미없잖아요. 아니, 밀당녀예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그러면 네. 할 때 질문을 던지고 나서 편집할 거예요. 결론을 먼저 얘기를 하고 다음에 풀어가야 되는지 네. 풀고 나서 결론을 말해줘야 되는지 이거 진짜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럼 편집하지 말아요. 정말 중요한 질문하셨어요. 우리 요즘에는 결론부터 말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지금 어떤 CEO가 어떤 회사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해요. 우리 회사는 지금 이래서 재정난은 어렵고 이래서 어렵습니다. 이게 하는 것보다 우리 회사는 지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면 머리에 쏙 들어오잖아요. 스티키하게 남잖아요. 그래서 정말 처음부터 결론을 먼저 확 던지셔야 돼요. 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역시 너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가이신 또 우리 최미향님 만나기도 힘든데 이렇게 만나서 또 우리 선생님이 편집당하는 걸 또 무릅쓰시고 질문을 하나 더 하셔서 아주 좋은 팁 얻었습니다. 자, 더욱 그 말의 의미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통이라 사람과 사람이 통하기 위해 통의 방법 중 말로 이루어진 통을 여러분과 알아보았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고 죽인다니 한마디 한마디가 소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즐거운 통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힘없는 통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 이 시간이 제게는 너무 신나는 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도 저와의 시간이 통으로 설레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 또 바랍니다. 말의 표현이 어려워 마음속으로만 말을 한다면 아무리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있다 해도 오해로 막힌 통이 되어 친구를 잃을 수 있다고 하니 오늘부터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위해 그때그때 적절한 표현으로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통으로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기대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서로 통하고 헤어지니 다음에는 성큼 여러분께 다가가는 친구가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익산 재미있는 라디오 통하자에서 익산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네.